호치민시 고밥구의 한 좁은 골목에서 남씨와 린씨 가족의 2층 집은 늦은 저녁에 부드러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천장의 선풍기 소리가 섞여 420의 익숙한 밤의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3개월 된 딸, 미는 방 한켠에 놓인 유람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고른 숨소리는 마치 한 곡의 노래처럼 들렸다. 32세의 정보기술 엔지니어인 남씨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코드가 사각형 안경에 반사되어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미의 방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마음이 계속 산만해졌다. 30세의 초등학교 교사인 린씨는 남편의 작업실로 조용히 들어오며 손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자기야, 나 생각엔 너는 투를 좀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 린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5살 된 반려견 투는 그들의 가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금빛 털과 똑똑한 눈을 가진 투는 남씨와 린씨의 자랑이었다. 그들은 투를 작은 강아지일 때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는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고 특히 동네 아이들과 매우 친숙했다. 남씨는 차를 책상에 내려놓고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일어섰다. 알았어. 가서 확인해 볼게. 라고 말하며 린씨와 함께 방을 나섰다. 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다. 투는 유람 옆에 서서 등은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고 뒤는 쫑긋 세운 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방 한 구석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입에서 낮고 경고하는 듯한 으르렁거림이 흘러나왔다. 이해가 안 가. 남씨가 중얼거리며 투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투는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린씨는 남편의 팔을 꽉 잡고 방을 살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투가 미를 보호하려는 것 같아. 그녀가 불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남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투를 지켜보았다. 투는 여전히 방 구석을 응시하며 가끔 작은 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렸다. 아마 투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그가 잠시 침묵 후에 제안했다. 린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오늘 낮에 내가 호황 박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예약할게. 그분은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수의사야. 그들은 잠시 더 방 안에서 투와 미를 지켜본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미의 방문은 열어두고 어떤 소리라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그날 밤 남씨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투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다. 엔지니어로서 그는 항상 논리와 과학을 믿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평범한 이해를 넘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린씨는 황 박사의 동물병원에 전화해 투의 치료를 위한 예약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그날 오후에 투를 데리러 왔습니다. 황 박사의 병원은 그들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2층 건물이었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문에는 틴트엉 수의 병원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섰을 때 소독약 냄새와 다른 동물들의 짖는 소리, 야옹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어 동물병원의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호황 박사님은 중년의 남자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남씨, 린씨. 오랜만이에요. 투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남 씨와 린 씨는 최근 며칠 동안 투의 이상한 행동을 차례차례 설명했다. 호황 박사님은 귀 기울여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을 던졌다. 흥미로운데요. 호황 박사님이 듣고 나서 말했다. 제가 투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검사는 약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호황 박사님은 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검사하며 심장과 폐를 청진하고 눈과 귀를 점검했다. 결국 그는 남 씨와 린 씨에게 돌아서서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신체적으로는 투가 아주 건강합니다. 호황 박사님이 말했다. 질병이나 통증의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 두시길 권장합니다. 최신 영상이 업로드되면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남 씨는 한숨을 쉬며 안도했지만 린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럼 왜 투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박사님? 호황 박사님은 잠시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한 후 대답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는 인간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인간의 코로는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아마도 투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적 요소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밤에만 나타나고 네 방의 특정 구석에서만 나타날까요? 남 씨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호황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구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마도 집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벽 안에 쥐 같은 작은 동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린 씨는 쥐라는 말에 몸서리를 쳤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사님? 여러분은 계속해서 투와 주변 환경을 지켜보세요. 호황 박사님이 제안했다. 변화가 있으면 저에게 바로 연락해 주세요. 또한 집 구조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전문가를 불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 씨와 린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투는 차 뒤에서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바깥을 평온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린 씨가 결국 침묵을 깨며 말했다. 남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아마도 우리는 좀 더 자세히 관찰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오늘 밤 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거야. 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나도 함께 깨어 있을게. 우리가 번갈아 가며 지켜볼 수 있어. 그날 밤, 남 씨와 린 씨는 미의 방에 앉아 투를 평소처럼 지켜보았다. 밤 9시쯤 투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가끔 멈춰서 익숙한 방 구석을 응시했다. 남 씨는 그 구석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손전등을 꺼내 벽을 하나하나 살폈다. 처음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귀를 벽에 대고 집중해서 들었을 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린, 여기 와서 이 소리 들어봐. 남 씨가 아내를 불렀다. 린 씨는 다가가서 벽에 귀를 대고 들었다. 잠시 후 그녀도 그 소리를 들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아.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남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왜 벽 속에서 물이 흐를까요? 그들은 밤새도록 지켜보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보다 더 특이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의 발견은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은 골목 끝에 사는 오랜 건설 노동자인 사오 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60세인 사오 삼촌은 검게 그을린 피부와 굳은 손을 가진 사람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일해왔습니다. 남은 상황을 이야기하자 사오 삼촌은 주의 깊게 듣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깊고 경험 많은 목소리로 한번 살펴보죠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사오 삼촌이 남씨의 집에 찾아왔는데 낡은 손전등과 간단한 도구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투는 그를 알아본 듯 그가 집에 들어오자 환영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배미의 방에서 사오 삼촌은 벽의 모든 구석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벽을 가볍게 두드리고 귀로 듣고 가끔은 작은 기구를 사용하여 습도를 측정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사오 삼촌은 약 20분 동안 살펴본 뒤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말했습니다. 벽에 심하게 물이 새요. 최근 우기가 더 심해졌나 봐요. 남과 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심각한 거야? 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오 삼촌은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벽의 작은 균열을 가리켰습니다. 물이 벽으로 스며들어 구조물이 약해졌습니다.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은 척추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옆에 서서 꼬리를 살짝 흔드는 투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투는 밤에 계속 몰래 빠져나가는 거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사오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다. 걔는 매우 민감한 청각을 가지고 있어서 벽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작은 진동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제때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오 삼촌, 리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다. 리틀 미와 사오 삼촌은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우선 물이 새는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하고 그런 다음 손상된 벽을 수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집의 전체 배수 시스템을 점검하여 다른 곳에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그는 물었다. 빨리 할수록 좋다. 고 사오 삼촌이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일꾼을 불러서 도울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린의 날에 시작할 수 있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남과 린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라고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오 삼촌. 그날 밤 배미가 깊이 잠들었을 때 남과 리는 거실에 앉아 다가올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투는 그들의 발치에 누워서 지적인 눈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마치 대화를 듣는 듯했다. 남은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베이비 미를 우리 방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제안했다. 리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그래, 더 안전하긴 한데 수리비가 걱정돼. 돈이 충분할까? 남은 한숨을 쉬며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저축금을 좀 인출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는 지체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는 남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가족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린이 입을 열었다. 저는 투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일찍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은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굽혀 투를 쓰다듬었다. 그래요. 우리는 투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투는 마치 그 칭찬의 의미를 이해한 듯 살짝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다음날 아침, 집안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오 삼촌은 탄과 둑이라는 두 명의 젊은 노동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수리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수리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재택근무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린은 또한 베이비 미를 돕고 돌보기 위해 하루를 쉬었습니다. 작업은 물 누출의 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오 삼촌과 일꾼들은 조심스럽게 벽의 일부를 제거해 안을 조사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작은 수도관 누수를 발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힐 만큼 큰 규모였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제때 발견했습니다. 사오 삼촌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더 이상 방치했다면 피해가 훨씬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수리 과정은 며칠이 걸립니다. 그들은 깨진 파이프를 교체하고 손상된 벽을 수리하고 집의 전체 배관 시스템을 다시 검사하여 다른 곳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투는 모든 활동을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가끔은 조언하듯 짓기도 했습니다. 탄과 득은 투를 금세 좋아하게 되었고 휴식 시간마다 그를 쓰다듬고 함께 놀았습니다. 정말 똑똑한 개네요. 탄이 말했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덕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그래요. 걔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남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투는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해 왔습니다. 그는 가족과 같습니다. 1년 만에 수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오 삼촌과 정비공들은 모든 것이 제대로 수리되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손상된 벽을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 전체의 배수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남과 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벽은 다시 칠해져서 새롭고 깨끗해 보이고 이전에 손상되었던 흔적은 없습니다. 삼촌과 아이들, 정말 감사합니다. 린은 사오 삼촌과 노동자들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우리는 모두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오 삼촌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우리의 일이야. 하지만 투가 제때 경고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을 수도 있다고 말해야겠어. 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구석에 누워있는 투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렇죠. 우리는 투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그날 저녁, 베이비 미가 새로 단장한 방의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남과 린은 숨을 참으며 투의 반응을 기다렸다. 걔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몇 번 냄새를 맡은 뒤 미의 침대 옆에 누웠다. 남과 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투 씨의 이야기와 그의 집에서 발견된 문제는 곧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수리 과정을 보러 오고 투씨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사는 이웃인 리엔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나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쩌면 나는 그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도 몰라요. 골목 끝에 있는 식료품점 주인 홍 씨도 방문에 관심을 보인 듯했다. 그는 저는 20년 넘게 이곳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마도 집을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남과 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지역 회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일어서서 모든 이야기를 말했다. 그는 애완동물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특히 우기 이후에는 집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는 운이 좋았다. 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토아와 같은 개를 키우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집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남은 공유로 인해 지역 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집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삼촌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투씨의 이야기는 동네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지역 신문은 영웅적인 개들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투씨의 지성과 충성심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집 유지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황 박사의 동물병원에서는 애완동물 주인들로부터 애완동물의 행동에 대한 질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 박사는 반려동물의 행동에 대해 배우기 위해 작은 워크숍을 열기로 결정하고 린, 투를 초대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린은 우리는 항상 투를 가족으로 여겼지만 이 사건 이후 우리는 반려동물의 말을 경청하고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 박사는 개와 고양이가 생활 환경에서 문제를 감지했을 때 보일 수 있는 신호에 대한 전문가 정보를 추가합니다. 그는 애완동물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많은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기 중의 작은 변화부터 집 구조의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요. 세미나는 지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불우한 가정의 주택검사와 유지관리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 단체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남과 리는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관리와 애완동물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협의회 회의에는 주택안전과 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제가 정기적으로 포함됩니다. 투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했지만 평범한 삶을 계속했다. 여전히 남과 함께 매일 산책을 하고 베이비 미와 놀고 거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석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남과 리는 곧바로 눈치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 어느 따뜻한 저녁 남과 리는 발코니에 앉아 자신들이 사는 작은 골목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베이비 미는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옆에는 투가 있어서 첫걸음을 내디디며 필요할 때면 언제나 그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가 우리 삶을 이렇게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리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남은 미소 지으며 발치에 누워있는 투를 내려다보았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4발 달린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리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그리고 집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투는 우리에게 충성심, 직감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삶의 작은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평화로운 순간을 즐겼다. 멀리서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4.20 여름밤의 익숙한 음란한 매미 소리와 뒤섞여 들렸다. 투 씨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린이 갑자기 물었다. 남은 잠시 생각한 뒤 미소 지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투를 입양한 동물 보호소에 기부하고 다른 개들이 투가 우리와 함께 찾은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어요. 린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꼭 껴안았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이웃들도 참여시킬 수 있어요. 밤이 되자 남과 린은 아기 미를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너는 평소처럼 아기 침대 옆에 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계하고 으르렁거리는 대신 투는 꼬리를 흔들고 눈을 감고 완전히 이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은 장면을 보면서 내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녀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영웅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충성스러운 4발 달린 친구가 가족을 조용히 보호하고 지켜보며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랑과 보살핌. 그들이 방을 떠나며 투와 미를 부드러운 어둠 속에 남겨두었을 때 남씨와 린씨는 자신들의 집이 구조적으로 더 안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사랑과 충성심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똑똑한 소년 투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 고밥 사람들의 집단 기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끔 가장 좋은 보호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 이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생명체들의 말을 듣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예상치 못한 교훈과 보상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